그리고 아까 그 세 번째 위험 인자가 바로 유전적 성향이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방이라는 기관 자체가 다른 장기에 비해서 상당히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유방의 크기나 모양, 심지어는 수유의 성공 여부까지도 유전적으로 타고나게 되는데요. 각종 유방 질환과 유방암이 모두 유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모든 음. 위험 인자 중에서 이 유전적인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성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엄마나 딸, 자매와 같은 직계 가족 안에 유방암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네. 본인의 유방암 위험은 3~4배 정도 증가를 하고 네. 이모라든가 사촌, 할머니와 같은 비직계 가족인 경우에도 두세 네. 배 정도 유방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와, 그러니까 유방암 발생 환자가 한 명이라도 가족 안에 있으면 그 전체 가계도 안에 유방암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리가 왜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 유선염을 앓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유방 관련 질환을 겪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지는 아, 않습니다. 그래요? 예, 유선염이라는 거는 세균이 침투해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유방암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음, 다른 암과는요? 그 외 난소암이 있는데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유방암과 난소암은 관련이 있습니다. 음, 얼마 전에 그 안젤리나 졸리가 예방적 유방암 절제술을 한 네.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관련된 BRCA 유전자라는 것이 실제 평생에 걸쳐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0%,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 안젤리나 졸리는 지금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절제술을 했단 말씀이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엔 거의 없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서상의 문제 때문에 네. 이게 예방적 유방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없고요. 네네. 또 이 BRCA 유전자라는 것이 주로 유태인들한테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여성암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또 그 자궁암인데요. 이 자궁암과 연관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방암과 난소암처럼 뭐 자궁암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은 네네. 이 자궁암이나 유방암이 모두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네. 또 요새는 대부분의 암들이 서로 유전자를 공유를 합니다. 음. 그래서 약간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그 폐경이 있잖아요. 폐경이 되면 여성의 몸은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 이때 그 폐경이 유방암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자연적인 폐경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유방암 위험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폐경 후에 하는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네.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방암 위험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가슴이 큰 경우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더 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사이즈와 연관이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유방의 크기하고 유방암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래요? 최근에 나오는 논문에 의하면은 네네. 유방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유방암에 기여를 한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네.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즈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네. 건데 요즘에는 또 워낙 그런 외형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형물을 넣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가슴 수술을 하느라고 이런 보형물이 유방암에 또 영향을 줄지 음. 걱정이 돼요. 요새는 그 보형물을 근육층에다 넣기 때문에 네. 사실 유선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과거에 그 액체 실리콘 같은 경우를 유선 조직에 직접 넣는 경우에 보형물이 터지면서 실리콘이 스며들고 이게 반복적인 염증을 유발을 함으로 인해서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원장님, 이거는 또 특이한 제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혹시 그 남자들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을까요? 전체 유방암의 한 1% 정도는 남성 유방암입니다. 아, 1%나요? 네.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70~80대 할아버지들이 주로 음. 걸리는 거고, 네네. 이 남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피부라든가 근육으로 음. 침범이 흔하기 때문에 네. 예후가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확률은 정말 지극히 낮지만 예후가 더 안 좋은 게 남성들한테 나타나는 음. 유방암이네요.